네,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칠판 앞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현재 국회의원이고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기억연대 대표였던 윤미향이 여러가지 죄목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지금 불구속 기소됐죠. 구속을 시켜야 될 텐데 구속은 안 시키고 그냥 기소만 했습니다. 제목이 한 8가지 정도 되는데 사기라든가 횡령, 배임 이런 8가지 정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것은 이 정의기억연대 정대협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문제죠. 문제는 윤미향은 이런 금전적인 문제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위안부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유엔을 속이고 전 세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속인 것이 뭐냐? 첫째,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군이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동원했다. 거짓말입니다. 또 조선의 여인은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는 것. 거짓말입니다. 또 조선의 여인들은 당시의 위안부였던 조선의 여인들은 전쟁범죄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유엔을 속이고 유럽 의회를, 프랑스 의회를 속이고 미국 의회를 속였습니다. 물론 윤미향 혼자 한 게 아니겠죠. 초기에 윤정옥이라든가 이효재 같은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대 대책협의회라는 것을 설립해서 거기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정신대와 위안부를 구분도 못하면서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이슈화시켜 놨습니다. 거기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 한국에 있는 교수들, 미국에 있는 혼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화내동해서 이것을 부추긴 면이 있죠. 물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대협의 윤종옥이라든가 이효재 같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정대협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들, 최근에 윤미향 그리고 이나영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일본군에 의한 강제동원, 그 다음에 일본군의 성노예, 그 다음에 전쟁범죄 피해자 3가지 중에 강제동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과연 조선의 여인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되느냐, 일본이나 일본 정부가 또는 일본군이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동원했느냐,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자, 여기를 이제 위안소라고 합시다. 위안소. 위안소라고 하면 이 위안소에 와서 몸을 담고서 위안부의 일본군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사람이 위안부겠죠. 매춘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자기의 성을 파는 것이 매춘입니다. 매춘.
쿠마라스 왕의 보고서에도 매춘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도 매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매춘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위안소에서 종사한 위안부들이 한 일이 뭔지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위안소에 위안부들이 와서 일을 하면 그때는 위안소에 여인들이 와서 일을 하면 그때부터는 위안부입니다. 이 전까지는 위안부가 아니죠. 그럼 위안소에 오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에서 여인들이 오겠죠. 많죠. 일본 여인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겁니다. 주둔지, 이 위안소는 주둔지 위안소라고 해야 되겠죠. 주둔지 위안소에 일본인 여자가 오고 그 다음에 조선 여자가 오겠죠. 좀 글씨를 좀 이쁘게 쓸까요? 조선 여인들이 오겠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여인들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현지 여인들도 있겠고 그 외 기타 등등 현지 여인도 있을 겁니다. 현지라고 쓸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 오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예, 모집이라든가 지웁시다. 글씨가 잘 보이게 모집이라든가 흔히 또 동원이라고 하겠죠. 동원 모집이라든가 동원 과정을 통해서 여기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동원을 지금 교과서에도 그렇고 정의기억연대, 정대협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모집됐다고 이야기하죠. 강제 동원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여인들이 여기 오고 조선 여인들이 오고 중국 여인들이 오고 현지 여인들이 오는데 왜 여기 올까요?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돈입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오죠. 돈 없으면 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입니다. 왜? 위안소 규정에는 군인들의 계급과 시간별에 따라서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군들은 이 위안소를 이용할 때 일정한 금액, 자기의 계급에 따라서 이용 시간에 따라서 돈을 내고 위안소를 이용합니다. 그럼 위안소에서 돈을 내지 않고는 이용할 수 없겠죠. 일본군이. 그런데 이 위안소에 와서 일하는 위안부들은 여기 와서 일할 때부터 이제 위안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옵니까? 모집이라든가 동원에 의해서 오겠죠. 그런데 자발적으로 오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위안소에 오는 사람이 있기는 하겠죠. 이전부터 여기 오기 이전부터 매춘업소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여기 가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 외에는 이 위안소가 뭔지도 모르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히 조선의 저 삼남 지방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 지역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처녀들이 속아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왜? 이 모집과 동원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주선업자입니다. 주선업자들인데 이 주선업자들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당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중개인이죠. 소개인. 그런데 이 위안소에서 일하는 위안부라는 것을 알고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맞아. 거기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좋을 거야 라고 스스로 나 거기 가겠다고 하는 소녀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집이라든가 동원을 하는 주선업자는 최종 목적지인 위안소를 숨겨야 되겠죠. 숨긴다는 것은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속이는 거죠. 자,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예, 취업 사기입니다. 어디 가면은 간호사 일을 할 텐데 돈도 많이 벌고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옷도 이쁜 거 입을 수 있고 돈을 벌면 고향의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고향 부모님들도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방직 공장에 가면은 거기서도 마찬가지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족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일 많은 것이 취업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군복을 입고 경찰복을 입고 나는 군인이다, 나는 또 순사다 라면서 자기 신분을 속이는 경우, 바로 공무사칭입니다. 공무사칭, 군인사칭, 경찰사칭, 공무사칭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칭, 나는 공무원인데 이 집에서는 누가 대신 따위 정신대로 가야 된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런 명목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다가 정신대를 빙자한 공무사칭 사기범에게 당한 겁니다.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기를 동원한,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매매. 인신매매범들에 의해서 이 여인들이 위안소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인신매매범 중에는 뭐 직접 여기 가서 위안소 영업을 하는 주인, 포주도 있겠고, 또 오로지 여인을 사서 또 넘기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기라든가 인신매매, 이 사기를 통한 인신매매범이라든가 포주, 여기에 자기 딸을 넘기는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굽니까? 1991년 8월 14일에 나는 위안부였노라고 폭로한 김학순 씨가 있죠. 김학순 씨 어머니가 인신매매범인 양아버지에게 40원에 팔아서 이 양아버지가 김학순 씨를 기생학교 보내서 2년 동안 기생교육을 마치고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고 했지만 나이 때문에 안 돼서 중국으로 갔죠.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가 된 겁니다. 일본군이 김학순 씨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수도 마찬가지고 기록원호, 김복동 전부 일본군이 끌고 간 적 없습니다. 자, 사기범들 중에서, 인신매매범 중에서 양아버지가 많다는 겁니다. 양아버지는 뭡니까? 합법을 가장한 인신매매범입니다. 왜? 당시에는 공창이었기 때문에 기생 영업을 하려면, 또는 이런 위안소 같은 데 가서 영업을 하려면 서류가 갖춰져야 됩니다. 자기 자식을 내놓겠다, 보내겠다는 허락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호적 등본이 필요한 겁니다. 호적 등본을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은 수양딸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아버지고, 그 양아버지가 바로 이 당시에는 전형적인 인신매매범이었다.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위안소에 오면 그때부터 위안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군인이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돈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이 여인들을 여기 가서 위안부 영업을 시키면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온갖 사기범들이 득실득실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으면, 천하에 없는 사람도 조선에서 어디 현지에서 여인들을 이 위안소까지 데려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안소에 와서 그때부터 위안부가 되면, 이게 주둔지 위안부소라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느냐? 이제 군대의 관리가 있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은 위안소에 온 위안부들이 기본적으로 합법적으로 공창에 종사한다고 보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군인, 일본군은 여기에 있는 여인들을 누가 오고 누구를 여기 데려오고 관심 없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여기를 이용하는 일본군을 관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관리죠. 그러면은 관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 위안소 규정이 있겠죠. 위안소 규정에 보면은 뭐 책마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은 호사카 유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증거 자료집에도 보면은 위안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술을 너무 먹지 말라, 위안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군기를 문란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군사 비밀을 유출하지 말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위안소를 이용하는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군인의 계급에 따라서 사용 시간에 따라서 요금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군은 그 요금을 내고 위안소를 이용하는 위안소의 고객입니다. 고객. 이 주둔지 위안소의 고객이 일본군이라면 한반도 내에서 반도 내에서 있었던 유곽이라든가 요리점이라든가 이런 윤락업소의 고객은 일반인들을 비롯한 또 군인들도 있겠죠. 그 여러 사람들의 남성들이 고객입니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요금도 있겠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성병도 관리해야 되겠죠. 성병.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병도 관리하려면은 정기적인, 주기적인 위생 검사도 해야 되겠죠. 성병 검사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일본군이 이 위안소를 관리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한반도 내에서는 군인들이 관리하는 게 군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는 경찰이 관리하겠죠. 경찰이 관리하면서 경찰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금까지 다 정합니다. 요금까지 다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 분쟁이 있으면 그것도 가서 조정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주둔지에서는 군인이 이 업소를 관리하고 위안소,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또 매춘업소를 또 경찰이 관리합니다. 왜? 둘 다 공창이기 때문입니다. 공창. 어떻게 쓸까요? 공창. 여인들이 정식으로 기생영업 허가를 받고 종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보호를 받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마찬가지로 공창인데 여기서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창하에서 군대 주둔지에서는 군인이 관리하고 한반도 내에서는 경찰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서 조선의 여인이 강제로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군이 관리했다는 것을 가지고 일본군이 조선의 여인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사카 유지, 요시미 요시아키, 그리고 혼다, 이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대엽, 윤정옥, 이효재 등등 정도에 관련돼서 전부 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이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키워놓은 겁니다. 관리와 동원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 관리하는 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 안 하면은 그거는 공창이라는 의미가 없겠죠. 그건 사창이죠. 관에서 관리 안 하는데 그게 무슨 공창입니까? 세금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큰 잘못을 두 가지. 하나는 정신대와 위안부조차 구분 못한 윤정옥, 이효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동원과 모집 그리고 관리를 구분을 못하는 많은 위안부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정대비고 정의연이겠죠.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리고 한일 관계를 파탄시킨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윤미향이 있습니다. 윤미향은 그런 금전적인 회계적인 문제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만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됐다.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됐다. 일본군의 성노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쟁 범죄 피해자다. 라고 떠들어서 지금까지 문제를 키운 그 잘못이 훨씬 더 크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물론 윤미향 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왜냐면은 거기서는 위안부 피해자법을 만든 데가 여성가족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위안부 피해자를 뭐라고 했느냐,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동원됐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법은 무효입니다. 이 위안부 피해자법을 무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조차도, 쿠마라스 와미 보고서 UN 1996년이죠.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윤미향은 이번에 기소된 내용으로 처벌받은가 동시에 앞으로는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 국외에 사기를 친 것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아야 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